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매일 발표되는 일일 확진자 수치에 굳이 연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즘의 상황은 충분히 위중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제외한 5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는데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다던 오래전 광고 문구가 떠오르는 시국입니다. 12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됩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장소도 폐쇄됩니다. 성북구가 고가미 체육시설, 일명 박스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전자 시야 방해와 공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 마포구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어르신 공로수당 추진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 삭감 페널티를 받은 중구청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로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됩니다. 또 모든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장소도 폐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지난 밤 사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6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2,550명입니다. 이 중 서울에서는 376명, 경기에서는 310명이, 인천에서는 4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체 일일 확진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치로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의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수도권 곳곳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확충돼 대량의 선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에서 실시한 검사 횟수는 약 18만 건으로 이는 지난 11월 평균 2만 건에 비해 9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한편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오늘 0시부터 수도권에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우선 오늘인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우선 식당을 이용하실 때 5인 이상으로는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되는데요. 동호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집들이, 또 돌잔치나 회가변 등 주로 친목을 위한 모임이 대상입니다. 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들은 대상에서 예외되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또 필수적인 일상생활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또 정부는 이외에도 겨울철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명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내일인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는데요. 전국의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은 이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 국내 해돋이 명소들 역시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폐쇄됩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정규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되며 기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의 절반만 예약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에서의 사적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21일 하루 동안 7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2일 0시 기준 서울시 1일 확진자 317명의 2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임시 선별 검사소 55곳이 운영 중이고 서초 종합체육관 등 6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22일 0시 기준 서울에선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17명,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 6명, 동부구치소 관련 2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고 서울 1일 사망자는 8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1일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성북구가 임시 선별검사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과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 주소는 석관동 376번지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선 증상의 유무 또는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다음 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늘리겠다며 성북구가 종암사거리 교각 밑으로 박스파크를 조성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파크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소음과 공해 피해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종암사거리 일대 내부순환로 교각 밑에선 박스파크 조성 사업 중입니다. 박스파크는 통유리와 마룻바닥 형태로 된 문화체육시설, 월곡동 주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자 결국 고가 밑에다 체육시설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박스파크 사업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스파크 건물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운동 시 공해와 소음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북구 의회 구정 질문에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강하게 민원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미감정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는 착공 전 실시한 용역 결과 박스파크가 운전자 시야를 가리진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박스파크 설치로 인해 교통 혼잡이 커지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금 월곡동 쪽에서 바라보는 시계가만이 지금 제한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또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량을 시계를 제한받을 만큼 그 지역이 그런 사각지대는 한다. 공해와 소음이 클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개관 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의 좀 미관상 또는 공해, 소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불가피 박스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렇게 만들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스파크의 바닥 면적은 1343제곱미터, 초등학교 체육관 크기입니다.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종암사거리 박스파크. 개관 후 주민체육시설로 사랑받을지 향후 운영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마포구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 저희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마포구 의회에서도 축구장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마포구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마포구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김기석 구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축구장 같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마포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축구장이 많은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축구 동호회를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 마포구와 근접하게 위치한 더군 지구에도 축구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축구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축구장이 건립될 경우 특정 동호회가 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은 축구장 조성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난지천 공원 하부와 향동천 연결을 통한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미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됐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평화의 공원의 축구장 조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업을 통하여 축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생활 시민들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더러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편 평화의 공원의 축구장 조성은 내년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지역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삭감이란 페널티를 받고 유사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했는데요. 정책 실패란 비판 속에 서양호 구청장은 공개 사과했지만 공로수당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기초연금, 국비지원금이 일부 삭감되어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과 어르신 공무수당으로 복지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의 선시행과 후협의 결과는 31억 원이라는 1년치 기초연금의 10%인 국비지원금 삭감과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의 대체입니다. 중구의회는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기초연금의 국비 삭감분에 해당하는 지자체 예산을 삭감했고 중구는 다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서양호 구청장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영양 더하기 사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공로수당은 6개월치 예산 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신규 사업이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공로수당에 비해 사용처도 적고 이용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대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 중 10%를 감액하는 어르신 공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대신 사용처를 제한하는 바우처 방식의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중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일단 내년에도 계속되는 공로수당에 따른 정부의 페널티 부과 예상액 35억 원에 대해선 전액 삭감했습니다. 덧붙여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페널티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양호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예산 손실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주시기도 바랍니다. 중구는 내년 상반기 영양 더하기 사업을 위한 조례 마련과 사전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공로수당의 국비 감액 페널티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헌법 소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됐던 광진구 자양종합시장 정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상태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자양종합시장. 20여 년 전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째 위험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안전진단평가에서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상태. 한때 100여 개에 달했던 점포는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현재 8곳만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건물에 화장실조차 없어 시장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보다시피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다 그냥 귀신 나올 정도 되잖아요. 지금 환경하고도 맞지도 않는 거고 시장 자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빨리 재개발이 돼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상황. 사업이 지연되면서 얼마 전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때문에 해당 건물을 두고 안전 문제와 함께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로 인한 도시 위반, 안전성, 방법 등 공공수의 문제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 등 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시장 정비사업체 추진을 종료해야 된다고 본데 한편 광진구는 자양종합시장 재정비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남 구의원이 정작 소속 의회에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지만 정작 기초의원들의 윤리의식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본회의 맨 마지막 안건으로 이관수 전 의장에 대한 징계권이 상정됩니다. 잘 진행되던 회의는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의원 징계권은
강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회의에 관련된 직원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 집행부 등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청객과 언론을 통제한 채 진행된 징계안 처리.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관수 의원의 음주운전은 강남구에서는 징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10명, 무효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 의회 이관수 의원 징계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 요구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주민들의 눈높이와 다른 이번 투표 결과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치주의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또 평가해 주지 않겠냐.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두렵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지방의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귀를 막고 불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중랑구의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체 8,070억 원 규모로 구의회가 예산을 최종 확정 짓고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천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수정 가결된 것입니다. 내년도 구 예산은 전체 8,070억 원 규모, 일반 회계 7,857억 원과 특별 회계 2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21년도 세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97개로 14억 원에 달합니다. 먼저 지난해 출범했던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당초 구가 5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5억 원 가까이 깎인 겁니다. 공단을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 운영 지원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58억 7천여만 원 중 4억 5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부모의 운영 지원비는 전액이 삭감됐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비 역시 전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문화관광과 중량문화재단 운영비, 기획예산과 경영기획실 지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총 97건에 14억 1,581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유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한편 중랑구는 내년 공무원 정원을 10명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구의회가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증원되는 인력은 감염병 대응 인력과 망우리공원, 기업공간화 인력 등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출생일이 아닌 출생신고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해도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 내년도 예산이 1조 1,27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90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116억 원 증액된 규모로 정순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해 품격 강남을 만드는 데 낭비 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의회는 4,7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18일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5,322억 원의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88억 원을 삭감한 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삭감된 항목으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사업과 청구 공영주차장, 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또 증액된 항목으론 선별진료소 인력 추가 확보와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 명동 청사 이전 시설비 등입니다.
한편 일국 4과를 늘리는 중구의 행정기구 개편안은 감염병 관리과 단 1개과만 늘리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서대문구가 연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 후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홍제 이동 자원봉사 캠프가 친환경 수세미 550개와 미니 스탠드 커버 100개 등을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 데 이어 북과자 이동 마봄협의체와 서서울 새마을금고가 기초수급 홀몸 어르신 가구 98곳에 김장김치 10kg씩을 선물했습니다. 또 22일엔 구청광장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어 10kg 김장김치를 북과자동 등 16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서대문구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앞으론 최소한의 인원만 운용해 후원품 전달 방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천구 독산 이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신설됐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총 16면 규모의 집형식 주차장입니다. 금천구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주차장을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거주자 우선 주차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는 내년 105면 규모의 독산 이동 마을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건설 공사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엔 재괴의 의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큰 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뜻인데요. 종교시설과 사우나, 콜센터와 지인 모임 등 코로나19 확산엔 언제나 방역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다가온 크리스마스 연휴 또 연말 연시 따뜻하게 안전하게 거리 두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